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아팔라치 그 고등학교 이 총기 난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주 이 아틀란타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새로운 정황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총격범의 엄마 있지 않습니까? 이 총격범의 엄마가 학교에다가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한 30분 전에 전화를 이렇게 또 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grandfather, 총격범의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총격범의 엄마가 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한 30분 전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멀전시다, 이 비상사태다 라고 하면서 먼저 알려줬다고 합니다. 알려줬는데 무엇을 이렇게 더 알려줬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통화 목록 있지 않습니까? 이 통화 목록을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이 엄마가 학교 측에다가 전화를 한 30분 전쯤에 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이렇게 또 통화를 이렇게 또 했었었다고 하네요.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왜 비상 상황이냐면은 이 총격범 있지 않습니까? 이 14살짜리 이 재학생이었던 이 총격범이 엄마한테 텍스트 문자를 하나 보냈다고 하거든요. 미안해요, I'm sorry라고 하면서 텍스트 문자를 하나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무슨 낌새를 차린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뭐 일어났겠구나. 이 자신의 아들이 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총기 뭐 사건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일으키겠구나 하고 학교 측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드바이저랑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게 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자신의 아들한테 무슨 이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뭐 하려는 것 같다, 내 목숨을 이렇게 또 끊으려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예전부터 얘가 이제 좀 이제 심상치 않다, 제가 저는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14살짜리 총격범이 작년 5월달인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디스코드 어느 이제 게시판에다가 뭐 총기 난사를 뭐 할 거네 말 거네 라고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총기를 사줬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엄마는 무슨 일이든지 뭐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 측에다가 이렇게 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를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고를 이렇게 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을 찾으려고 이 학교 관계자 측에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 와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되면서 4명의 사망자를 내고, 그리고 9명의 총기 부상자를 이렇게 또 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전에 예방이 됐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족 측이나 뭐 학교 측에 과연 이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검토를 하면서 조사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전에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알기는 알았죠. 엄마가 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이제 낌새를 차려가지고 학교 측에 이렇게 또 전화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 학교 측에서도 이 아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돌아다녔는데, 좀 대처가 아쉽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총기에 관련이 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학교를 그때 바로 락다운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런 참사가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좀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진실은 어떻게 나올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켄터키주라고 합니다. 켄터키주. 네, 이 켄터키주에 있는 어느 한 이제 고속도로라고요. 네, 이 고속도로에서 총기를 누군가 이렇게 또 난사를 해가지고 7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총기를 발사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랬대요. 뭐 차 사고도 나고 총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7명이나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71번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사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총격범. 총격범은 지금 현재 달아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그리고 이 경찰들은 어제부터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용의자를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까지도 잡히지 못해가지고 맨헌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진짜 매일같이 일어나네요. 제가 이 통계치를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이 총기 난사 사건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은 아직 1년이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390건 정도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써 벌어졌대요. 다시 말해가지고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 내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도 일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용의자는 지금 달아난 상태이다. 지금 좀 위험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켄터키 75번 여기 이렇게 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나 이 총격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거는 진짜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좀 총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제재 좀 잘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리더가. 그러면서 이 서든 캘리포니아 이 어마무시한 힛 웨이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번 주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더웠거든요. 진짜 역대급으로 더웠습니다. 이 인디언 썸머도 이렇게 더웠었던 이 인디언 썸머가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거든요. 밖에 나가면은 진짜 사막에 온 듯한 이 라스베가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폭염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LA 다운타운 있지 않습니까? LA 다운타운이 112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LA 바로 위에는 벌뱅크 있지 않습니까? 벌뱅크도 이제 114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 온도를 갈아치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A 주변으로, LA뿐만이 아니라 LA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더웠다고 하고, 그리고 보통 이 해변가라고 하면은 해변가는 항상 좀 시원한 그런 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100도가 넘어가는 곳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덥다 보니까 이 에어컨 사용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사데나 있지 않습니까? 이 파사데나에서 정전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전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뭐 한 30분 동안인가 전기가 이렇게 또 안 들어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또 더우면은 이 서든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지진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어제 또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 LA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온타리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났대요. 3.5 그리고 이제 3.9 엄청나게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크게 느꼈겠죠. 그 지진이 LA뿐만이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제 느껴졌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폭염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무섭거든요. 항상 엄청난 폭염 뒤에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이제 무섭지 않았나. 저도 살짝 무서웠고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폭염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뭐 지진이나 뭐 정전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산불이 있지 않습니까? LA 주변으로 해가지고 산불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많이 났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LA 근처로 해가지고 뭐 산불, 뭐 라인 산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계속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면서 불을 이렇게 또 진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상기후이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세계 곳곳이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도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나 덥다. 진짜 무슨 사막 한가운데 온 것 같다. 진짜 라스베가스가 온도를 느낄 수가 있었다. 최근 들어가지고 라고 이렇게 이 뉴스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폭염은 아마도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수그러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그러니까 어저께나 엊그저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덥다고 하니까 폭염 계속 이렇게 또 조심해 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주리 주에서 이 벌드 플루 있지 않습니까? 조류 독감. 이 사람 간에 이렇게 전염이 된 이 조류 독감 그 사례가 이렇게 또 첫 번째로 나왔다. 미주리주에서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니 또 예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게 또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살짝 이렇게 또 놀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류 인플루엔자 동물로부터 이렇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옮겨갔다고 하니까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이 퍼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팬데믹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제발 좀 팬데믹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여름 이제 끝자락에 이렇게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온다고 하면은 이때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이제 많이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독감도 많이 퍼지고 이제는 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렇게 또 왔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감기 같은 것들 계속해가지고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느 정도 좀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좀 쓰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투자자들이 조금 이렇게 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고용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고용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악화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침체기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소프트 랜딩 하려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고용 시장에 대한 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미국의 경제가 나쁜 길로 이렇게 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침체기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이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고용이 이렇게 잠깐 안 좋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이 미국 이 경기가 이제 나빠진다라는 그런 워닝 사인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 고용 침체이지 고용 부진이지 절대로 이 경기 침체에 의한 이런 고용 부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이 예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이 한참 동안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안정을 시키려고 지금 이 시장이 좀 이제 불안하니까 그때 지금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잠깐 있을 인플레이션이지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템포러리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 말이 틀렸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심해지면서 미국이 진짜 역대급의 인플레이션 그 고통을 이렇게 또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신뢰성이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각자 잘 알아서 판단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연준 의장, 이 파월 의장은 이제 오늘 이제 FOMC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9월 17일, 9월 18일에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릴 텐데 과연 그 금리를 얼마만큼 내리는지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제 혼동 속에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연준은 0.25%만 네, 스몰 스텝으로만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0.5%로 이제 빅 스텝으로 네, 금리를 내릴 것인지 굉장히 지금 혼동 속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지금 이 고용 지표를 이렇게 또 잘 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용 지표가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상치보다 좀 이제 더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투자자들은 이 연준에서는 0.5% 정도 이렇게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또 큰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그냥 이제 안전하게 0.25%만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CPI 지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잘 봐야지만 연준에서는 어떻게 금리를 내릴지 이렇게 또 정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CPI 지수,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이 다음 주에 잘 봐야 하기는 하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잘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뭐 안전하게 금리를 잘 내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잘 내려가다가 최근까지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잘 내려가다가 잠깐 이렇게 또 멈칫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또 셈법이 또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이 인플레이션 지수랑 그리고 이 미국의 고용 지표 어떻게 나올런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잉에서는 이 노조랑 지금 이 협상을 잘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보잉에서는 계속된 이 악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쌓이지 않았습니까? 뭐 계속해가지고 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이 보잉이 경영진들을 본다고 하면은 경영진들이 이 월스트리트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이렇게 또 아니다 보니까 뭐 기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발전이 잘 되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쌓이다 보니까 보잉 비행기들이 문제가 이렇게 또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주식이 좀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보잉 노조에서 우리의 임금 안 올려준다고 하면은 이 파업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엎친 데 이제 덮친 격으로 더 좀 이제 악화의 길로 이렇게 또 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조랑 지금 현재로서는 잘 협상을 해결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파업을 할 뻔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이 보잉 직원들의 임금을 25% 정도 이렇게 또 올려주도록 잘 이렇게 또 협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뭐 최종 승인이 남아 있기는 있다고는 하지만 파업은 잘 면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보잉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제 가장 좀 힘든 그런 나날을 이렇게 또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 XAI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회사들 중에 테슬라랑 그리고 이 XAI, 이 인공지능, 이 AI 기업이 이렇게 또 있는데 이 XAI가 테슬라한테 이 인공지능 같은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렇게 또 주게 되면서 테슬라가 이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또 벌어들이는 그 매출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 XAI에다가 이렇게 또 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서로 잘 이렇게 또 도와가면서 뭐 서로 이제 레베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성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테슬라 그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을 이렇게 또 잘 돌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자격을 이렇게 또 갖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조만간 이제 10월달이죠. 10월달에 이 테슬라에서는 로보택시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 로보택시는 잘 나올지 그게 좀 이제 관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보택시가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대로 테슬라가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택시 일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돈을 잘 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혁명적으로도 이렇게 또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규제가 좀 이제 빡시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로보택시로 지금 가장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의 이 웨이모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 진보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웨이모도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돈을 이렇게 벌고 있지는 않거든요. 계속해가지고 이제 투자만 되면은 됐지.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새로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웨이모가 어떻게 잘 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웨이모를 보더라도 테슬라에서는 이 로보택시 앞으로도 좀 이제 한참 남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보잉처럼 이렇게 또 힘든 그런 기업이 하나가 더 있죠. 이 인텔. 제 아픈 손가락, 이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인텔의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이 인텔이 어쩌면은 이 다우존스 지수에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이 다우존스에서 이 인텔이 빠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자리를 엔비디아가 꿰차고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런 태양을 본다고 하면은 단연 이 엔비디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AI에 대한 그런 이제 발전 같은 것들, 이런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가 이렇게 또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파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이 외주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것도 기술이 좀 딸린다고 합니다. 기술이 이렇게 또 딸리다 보니까 뭐 TSMC나 뭐 삼성에 밀려가지고 인텔은 파운더리 하는 것도 제대로 좀 기술이 모자란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술도 맞느냐, 뭐 설계 같은 거 그것도 좀 딸린다고 해요. AMD에도 지금 뭐 따라잡히고 있고, 그리고 뭐 GPU는 뭐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뭐 AI 칩들은 뭐 만들어내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랑 비교를 해가지고 뭐 성능을 훨씬 더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텔은 좀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면서 다우존스에서 빠지고 인텔이 엔비디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프레딕션 그렇게 점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제 저문은 해 인텔에 제가 들어갔다 가지고 그냥 개 피똥을 이렇게 또 싸고 있는데, 인텔 좀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G 있지 않습니까? 제네럴 일렉트릭. 이 제네럴 일렉트릭도 한때 굉장히 좀 나빴었거든요. 굉장히 좀 한때 엄청난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뭐 최고의 기업이면서 뭐 시총 1위도 이렇게 또 달성을 하고 그랬다가 뭐 좀 헛발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G가 어마무시하게 주식이 폭락을 했었어요. 폭락했어가지고 저도 그때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G가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급부상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짜 잘 구조조정하고 진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G가 또다시 엄청난 시총을 이렇게 또 불려놨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 보니까 대박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제가 팔았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또 생각을 한 게 있죠. 주식은 버텨야 되는구나. 팔지 말고 버틸 걸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인텔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그러면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 국제 유가는 2% 정도 어제는 또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국제 유가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오펙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조치 이렇게 또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산 이제 안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더 이제 프로덕션을 이렇게 또 늘린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의 이 오일 수요가 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뭐 공급은 많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는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유가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유가 이렇게 또 잘 잡혀간다고 하면은 지금 현 정권에 굉장히
플러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밀라 해리스 계속해가지고 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대선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네, 이 대선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뉴욕 타임즈나 이 뉴욕 포스트 이런 곳에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카밀라 해리스를 꺾고 전국 조사에서 1% 포인트 차로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선가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전국적으로 만약에 지금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투표를 할 것인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트럼프를 투표를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48%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카밀라 해리스를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7%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역전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카밀라 해리스를 꺾고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회복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카밀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이렇게 또 멈춘 거, 이게 엄청난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는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고 하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트럼프도 될 수도 있고, 이 카밀라 해리스도 될 수도 있고, 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가가지고 잘 투표를 해야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는 11월 달에 꼭 나가셔가지고 유권자들은 투표를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이제 막상막하거든요. 뭐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는 카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또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막상막하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오는 10일, 9월 10일, 화요일에 이제 TV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카밀라 해리스는 지금 프로세큐터, 그러니까 검사님으로서 지금 이 토론을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 트럼프는 convicted felon이지 않습니까? 이 중범죄자, 중범죄자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또 딱 해가지고 지금 카밀라 해리스는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TV 토론회 이후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좀 이제 판가름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율이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요. 누가 이길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TV 토론회를 잘 해가지고 지지율을 싹 이렇게 또 끌어모으는 자가 올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TV 토론회가 지금 억지로 성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도 이 TV 토론회 이거 하기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ABC에 나한테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이 ABC 뉴스 채널에 가가지고 TV 토론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카밀라 해리스는 이 트럼프의 꾀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나는 네가 오던 말든 무조건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 ABC 뉴스 채널에 안 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꼴이 굉장히 우습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또 성사가 된 TV 토론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TV 토론회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마지막 이 TV 토론회이면서 이제 앞으로 두 후보 간의 TV 토론회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냥 유세 활동만 펼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뭐 토론회 이제 그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유일한 토론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9월 10일, 이제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에 과연 누가 토론회를 잘 할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트럼프나 카밀라 해리스나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토론회를 어떻게 하면 잘 할지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카밀라 해리스가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 바람은.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제 트럼프가 뭐 유세 활동도 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서 어제는 뭐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뭐 부정 행위를 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깜빵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 행위라는 것이 지가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가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말을 교묘하게 잘 바꿔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정치 후원금 하는 이 도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후원 이 도너들이나 이 로여 같은 사람들, 뭐 법조계 있는 사람들이나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너네 깜빵에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트레트를 위협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지난 대선 2020년도 이 대선이 부정행위가 가득했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부정행위가 없었거든요.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정황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재판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그 대선은 사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가 지니까 사기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가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위협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후원금을 카멜라 해리스 측에 주거나 그리고 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제 나쁜 그런 법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조리 깜빵에 쳐넣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가 지금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불법적인 것을 진짜 여러 건을 하게 되면서 기소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가 가장 더러운 놈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독재자보다 더 심한 또라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나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속에서부터 막 열불에 이렇게 또 끌어올라가가지고 이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누가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지금 기소권에 많이 걸려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중범죄자입니까? 트럼프이죠, 트럼프.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짓거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냥 트럼프는 입을 꼬매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얘가 얘기를 할 때마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진짜 이 트럼프는 자기가 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곧 법이야. 자기가 옛날에 무슨 왕, 그냥 독재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미국의 이 국격을 이렇게 또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어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지금 이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달러화, 이 달러화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약해지고 있다. 뭐 여러 국가들에서 탈달러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국가가 탈달러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 국가는 우리 미국이랑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국가한테는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 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좀 이제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트레트, 위협이 먹혀 들어가고 있기는 있죠. 탈달러화는 미국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인데,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잘 나가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만드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는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 전 세계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나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잘못된 것이지 않나, 억지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부시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원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 나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나는 그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공화당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고 하면은 부시 대통령이
인도로스를 안 했을까요? 네,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는 네, 이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화당원이었던 공화당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는 나는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절대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이 공화당은 지금 정말 잘못된 대통령 후보를 지금 앞세 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 마두로 대통령의 이제 반대 그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가 스페인으로 지금 망명을 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국가 반역죄를 이렇게 또 물어가지고 이 자신의 이 상대방 그 후보를 체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가 이대로 있다가는 실제로 체포를 당하게 되면서 진짜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스페인으로 지금 현재 망명을 가 있는 상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마두로 지가 졌거든요. 이 요번 대선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권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하려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더라도 계속해 가지고 정권에 남는 거 요게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가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요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안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볼리비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볼리비아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산불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거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말라 있다고 하거든요. 가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볼리비아가 바짝바짝 말라 있다 보니까 지금 산불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또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볼리비아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지금 이 국제사회한테 좀 이제 도움 좀 달라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가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들, 뭐 지구 전체에 지금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거든요. 끼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이렇게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이번 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가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